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최근 르노코리아 사내 홍보 유튜브 채널인 르노인사이드에서 한 여성이 회사 홍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남성을 조롱하는 손가락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나의 영상에서만 그랬다면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르노코리아는 SUV 모델인 그랑꼬레오스를 전 세계 최초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르노차를 사겠습니까? 논란을 일으킨 그 여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올렸는데 저는 특히 이 부분의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특정 손 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표현한 손 모양이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손 모양이 혐오의 행동이라는 건 알았는데 내가 그 손 모양을 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사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특정 성향과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개인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상처받을까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참 따뜻한 동료애를 가진 훌륭한 직원인 것 같습니다만 동료 직원의 상처보다는 르노코리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난리지만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박힌 군인에 대한 조롱, 남성 혐오 문제를 일벌백계 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달 한 소속 경찰이 영장도 없이 갓 제대한 20대 남성의 집을 무작정 찾아가서 성범죄 신고가 들어왔고 당신이 범인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으며 이에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자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50대 여성이 누군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자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 동탄서 여성 청소년 가장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50대 여성인 신고자가 돌연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자백하여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법적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이 다시 한번 가감없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 남성은 만약 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면 크게 불리했을 것이며 이렇게 크게 공론화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허위 신고자가 자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죠. 만약 계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경찰이 실적을 올리겠다는 욕심에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 하나를 범죄자로 만들 뻔한 것입니다. 과연 그 경찰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부디 이 청년이 동탄경찰서 관계자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소송을 걸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님 말고식의 무고죄성 고발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여성의 표를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사례들이 이제 괴물이 되어 사회 전체를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더 우려스러운 일은 화성 동탄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1팀이 2023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계획에 따라 베스트 수사팀 1위에 선정되었으며 팀원 중 한 명은 무려 특별 승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 조사를 맡은 경찰이 저 사람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부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다만 이 기사의 내용대로 작년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검거 실적이 높았다면 혹시 다른 억울한 사건이 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 편에 서서 무조건 남성들을 핍박한다고 결코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체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무조건 약자로 보는 시각부터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시작부터가 틀렸는데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일관적인 진술만 있어도 범
범죄자로 찍히기 쉬운데 도대체 왜 여성의 무고는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일까요? 이건 사법부가 오히려 여성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자는 더 쉽게 용서받고 더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지나친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는 남성을 조롱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아리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일부 기사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의 권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목은 조선족이지 무슨 중국 동포 17명 참변에도 날선 혐오입니다. 기자는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틀렸으며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상의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에게 조선족, 동포라는 감성에 빠진 사람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조선족이 왜 중국 동포냐? 중국인 동포라니 무슨 헛소리냐? 중국인이다. 라는 댓글들을 썼는데 이러한 표현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역시 2010년 조선족을 차별 표현으로 보고 중국 동포, 제중 동포를 바람직한 표현으로 제시했고 조선족은 중국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 중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은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며 어떠한 차별적 의미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혐오를 포함하고 있다면 왜 조선족들은 중국 신분증에 조선족이라고 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차별을 뜻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한족이나 우리 한국인을 뜻하는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차별적인 표현인 걸까요? 더불어 기자는 영화 청년 경찰, 범죄 도시 등 중국 동포를 범죄자로 묘사한 영화가 잇따라 개봉해 혐오가 심화하자 서울시는 2018년 조선족 대신 중국 동포를 행정용어로 사용한다고 고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 내 조선족의 범죄율은 낮은데 무식한 한국인들이 조선족이 악역으로 나오는 영화 몇 편을 보고 혐오하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 데다가 또 남자 적출, 여자 납치, 특히는 미성년자 납치자 사건이란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거를 조선족들한테 지금 몰려왔다는 겁니다. 2022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외국인 범죄 3954건 중에서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15,085건에 달했습니다. 즉 조선족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한국 영화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중국인이 저지른 게 가장 많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기자는 이처럼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주장이나 억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확한 인과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런 기사는 시내 번화가에서 M60을 들고 난사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실제 총알이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수많은 한국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민족을 혐오하는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이번 사건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들 역시 혐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 유족 지원은 반대다. 절대 세금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인지 4대 보험 정확히 냈는지도 조사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입니다.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는 당연한 일이지만 보상은 회사와 산재보험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 세금이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건 역시 당연한 일 아닌가요? 불과 2년 전 전라남도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한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타설팀 8명의 노동자는 전원 외국인이었고 사고 발생 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 중에서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위로는 북한이고 나머지 3면은 바다인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따라서 애도와 추모는 진실하게 하되 동시에 불체자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고의성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더 마음 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할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도대체 기자는 왜 이런 의견들을 혐오라면서 폄훼하는 것일까요? 기사의 마지막에는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혐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몇 년 살아봐야 정말 외국인 혐오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이 외국인 혐오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기자가 말한 전문가는 유현재 서강대 신방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온라인의 혐오 표현은 위험수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혐오 표현이 범죄라는 걸 인식시키고 법적 제재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강우석 기자가 작성한 중국인 유족 지원은 왜 화성 참사에 들끓는 차별 혐오라는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외국인 혐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참사가 발생하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떠나간 생명을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조선족들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조선족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의 총뿌리를 겨누어 수많은 한국 군인, 유엔군들이 희생당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서 살던 당신의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과 함께 총칼을 들고 나타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가족 중 일부가 무참히 희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친척은 7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친척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마을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최저시급의 일자리가 좋은 직업이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고 리커치앙 총리가 중국 인민들 6억 명의 평균 소득이 한 달에 19만 원이라고 공개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 역시 동일하게 서강대 유현재 씨의 생각을 전문가 의견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서로 기사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아닷컴의 조일경 기자는 나라 지킴 분만 하는 것, 아리셀, 분향소서, 파출소장, 경솔 발언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화성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 대책위원회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공원에서 사망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관할 파출소장이 방문해 지자체 허가를 받았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신청은 했지만 허가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파출소장이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었는데 대책위원회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만 추모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받아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분향소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만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할 파출소장으로서 분향소의 설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장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분향소를 만든 사람이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부터 법과 규칙이 아니라 감정이 더 우선시되는 나라가 된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강요하는 사회가 된 것일까요? 나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누군가가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감을 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제2연평해전 22주기가 있었습니다. 6명의 해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공원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웅인 이들을 위한 분향소를 만들어 추모했던 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한 국가의 정부 입장에서 내국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당연히 외국인들에게 배려해주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인권, 평등 등 듣기에만 좋은 소리를 떠버리며 우리 조상들의 희생이 담긴 그들의 피, 땀, 눈물을 위해 지어진 이 땅의 번영을 당연히 외국인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소수자를 돌보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수를 크게 희생하면서까지 소수자를 돌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뿐입니다. 다수가 존재해야 소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겉만 번지르한 이유를 들먹이며 나눔과 공감을 강요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